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예제를 하나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이 카세트 테이프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레이어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아이콘 누르셔도 되죠. 자,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저랑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로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그 다음에 영어는 ABC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보조선은 파란색, 문자선은 흰색, 물체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빨강색, 치수선은 하늘색. 일단 이렇게 먼저 세팅을 조금 해놓고요. 자, 보조선이랑 중심선은 선 종류를 변경을 해야죠. 자, 라인 타입 쪽에서 누르셔가지고요. 로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보조선은 히든. 자, 여기서 히든을 고르셔도 괜찮고 히든 2를 고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자, LT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히든 2번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심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센터 2번으로 골라서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EC 이용해 가지고요. 297에 210 도화지 세팅하고요. 옵셋으로 10mm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도화지를 이제 물체에 맞춰서 키워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릴 카세트 테이프를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스케일 1/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도면이 실제 크기의 3분의 1로 축소가 돼서 출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작업할 때는 도면 틀을 3배 크게 잡고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C 이용을 해서 우리는 도화지를 3배 키워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느냐? 내가 도화지를 3배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든 데이터가 내가 확대한 도면의 크기, 이 3배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기가요, 324에 194라고 합니다. 자, REC 이용해가지고요. 324, 194 입력하고요. 자, 이쪽에서 보니까 필렛의 R값이 8로 되어져 있네요. 자, FR 값은 8이고요. 저 폴리라인 기준에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중앙에 중심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이용해서요.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요. 자, 얘네 선은 중심선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어때요? 보기와 다르게 중심선이 조금 촘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LTS. 자, 저는 센터 2, 히든 2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LTS 몇 배에 3배 키워주면은 적당히 보기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LTS 3 입력해서요. 선의 간격을 조금 키워놨고요. 중심선은 물체 밖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좀 주고요. 이런 값은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앙의 사이즈가요. 100으로 되어져 있네요.
옵셋으로요. 50mm씩 위아래로 뽑고요. 그 다음에 양쪽의 사이즈가 288이네요. 옵셋으로 288 나누기 2 해도 되겠죠. 트림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필렛 이용하셔가지고 코너를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A 이용하셔가지고 색상 체인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8로 되어져 있고요. 58, 그 다음에 20, 길이는 여기랑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EX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이번에는 트림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되 너무 돌아가지 않는 한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양 끝이 252 옵셋으로 나누기 2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값이 34인데요. 저 지금 요게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X로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34 하나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10이네요. 옵셋으로 210 나누기 2 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자, 물론 당연히 아까 옵셋을 할 때 양쪽도 동일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미러 한번 써보려고요. MI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 필요 없는 선은 버려주시고요. 정리할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도면을 그리실 때는 안쪽에 자잘한 거를 먼저 그리시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동그란 부분 볼게요. 80 떨어져 가지고요. 80 떨어져서 서클에서 R 값이 42짜리 하나, 안쪽에 26짜리가 하나가 더 있었네요. 26짜리 하나.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50짜리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자, MI 이용해서요. 복사 하나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은 한 요 정도까지만 있네요. 그쵸? 밑에까지 길게 뻗어 있지 않아서요. 적당히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트림 이용해서 잘라내고 이 선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릴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7-R6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R 값이 동일하게 6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10mm가 떨어져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셋으로요. 10mm씩 양쪽으로 띄워 주시고요. 교차점에서 R6짜리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얘도 중심선이고 중심선이 밖으로 살짝 떨어졌으니까요. 뭐 옵셋을 하셔도 괜찮고 원을 조금 더 하나 그리셔도 괜찮겠죠. 한 3mm 정도만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EX 이용해서 연장시켜 주시고 트림으로 자를 건 잘라주시고 버릴 건 또 버려주면서 이렇게 중심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중심선 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중심선이 표현이 됐는데 저는 중심선이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심선을 그릴 때는 선의 종류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LTS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중심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요 정도 선일 땐 중심선이 안 나옵니다. 요 정도도 안 나오고요. 요 정도도 안 나오고요. 자, 최소한 요 정도의 선은 그려야지만 중심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선은 터무니없이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표현할 만큼의 길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LTS라고 하는 거를 줄여버리게 되면 1로 해도 어차피 얘는 안 나오죠. 0.5로 줄여볼까요? 그럼 나오는데 여기서 LTS를 줄이면 얘는 개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화면 전체의 선의 스케일을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LTS는 작은 아주 공간, 도면을 그렸을 때요. 여기는 아주 작은 공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메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면의 가장 메인인 요 물체의 중심선, 거기에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안 보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M5라고 하는 창을 띄워놓고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키보드 제가 M5 엔터 눌러주시면 요런 창이 하나가 떠요. 얘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 창을 의미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개별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는 물체선 레이어에 들어가 있고 컬러는 뭐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대로 지금 그려지고 있고 취소. 이런 물체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얘는 레이어는 중심선 레이어야. 라인 타입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본은 역시나 얘도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미냐면 모든 선의 LTS는 1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LT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3배를 키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선의 크기는 3배가 커진 상태. 근데 이 선은 1에서 내가 3배를 하니까 너무 크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 선택이에요. 명령어 없이. 선택. 여기서 1이 아니고 0.5로 줄이는 거예요. 엔터. 0.9부터 줄이셔도 괜찮아요. 0.9 안 나오죠. 0.8 0.7 이런 식으로 줄이셔도 되고 그냥 바로 한 0.5 정도로 다이렉트로 가도 돼요. 엔터. 근데도 안 나와요. 자, 내가 0.4 0.3 0.2 했더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1에서부터 LTS가 3배가 돼서 3이라는 크기로 그려지고 있는데 나는 0.2에서부터 출발해서 3배가 커질게 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3배가 될 때 나는 LTS 3을 적용을 시켜서 6이 될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전체가 아니고 나는 있잖아. 줄어서 조금 더 적은 값에서부터 출발할게 이 뜻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값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놓고 복사를 하거나 뒤집는 게 좋겠죠. 자, MI 이용해가지고요. 뒤집고 요것도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요. 14mm가 떨어진 지점에 14mm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80이 양쪽으로 떨어지네요. 그쵸? 그러면 90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22가 떨어지네요. 옵셋으로 22 떨어뜨린 상태에서 요거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원의 중심점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갖다 놓으시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개 혹은 딜리트 선을 이용을 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요거는 아크 그냥 3포인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엔터 하나 둘 셋 MA 이용해서요. 요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확대가 돼서 치수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는 이 치수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 이거를 그리실 때 여기서 옵셋을 해서 26 16 그 다음에 뭐 24 뭐 양쪽으로 8mm니까 4mm씩 7mm씩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 요건 다 지우도록 할게요. 바깥에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 화살표를 하나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REC 이용해가지고요. 자, 레이어는 바꿀게요. 자, REC 이용해가지고요. 자, 전체 화살표의 가로 사이즈가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22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 그래서 골뱅이 22,14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요. X로 깹니다. 자, 옵셋으로요 6mm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8mm씩 뭐 이렇게 보내셔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그냥 차를 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를 빼시게 되면 6mm가 남으니까 양쪽에서 3mm씩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라인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3mm씩 양옆으로 이렇게 빼셔도 괜찮겠죠. 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필요 없는 선은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버려주시고요.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트림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표를요. 여기다 이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20이 떨어지고요. 여기서부터 24가 떨어진 지점이래요. 그러면 옵셋으로 20mm가 떨어지고요. 24mm가 떨어진 이 지점에 화살표의 여기 앞에 촉 부분이 가면 되겠죠? 무브 이용하셔가지고 베이스 포인트 여기 끝에 잡아서 클릭 여기 끝에다가 클릭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쪽은 반대쪽에 치수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얘도 반대쪽을 그리는 것보단 같은 쪽을 그린 다음에 한 번에 뒤집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에서 6mm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11mm가 떨어지고요. 그쵸? 근데 선이 여기가 R값이 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X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도 좀 시켜주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또 여기서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똑같아요. 얘도 밖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골뱅이 이용해서 6,36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X로 하나 깨고요. 얘도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려서 15, 15 갈 수 있지만 요 둘의 차가 6mm니까 3mm씩 옵셋을 이용을 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필요 없는 선들은 헷갈리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버려주시고
트림 이용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옮겨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11mm가 떨어진 지점이었죠? 옵셋으로 11mm가 떨어진 이 X로 한번 연장을 좀 시켜서 무브에 이 끝이 여기 가서 정확하게 붙어주면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MI 이용을 해가지고요. 물체 선택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 안 그렸네요. R8 서클에 8짜리 하나 그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큰 틀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조금 키워서 치수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디테일 도면을 하나 뽑아 놨는데요. 자, 우선은 중앙에다가 좀 예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중앙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눈으로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조선 하나 레이어 잡아 놓고요. 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당히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이때 원이 너무 클 필요가 없고요. 너무 타이트해도 좀 그렇고요. 얘네가 쓸데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남으셔도 안 되고, 내가 확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잘 표현될 수 있게끔 그 안쪽으로 잘 집어 넣어 주신 다음에 무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옮겨서 예쁜 위치에다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를 좀 잡았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 카피를 이용을 해서요. 내가 그린 보조선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선들 있죠. 요런 것들을 싹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렇게 밖으로 확 끄집어내세요. 트림 이용하셔가지고요. 보조선 기준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선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일 SC 이용하셔가지고 키워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2배, 3배, 4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화지의 크기에 맞춰서 저는 2배 정도만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위치가 다르면은 여기도 제가 그려서 확대를 하겠지만 사실상 정확히 대칭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러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잘 잡아 주시는 게 우선 중요하죠. 왜냐면 뒤집고 나면 또 옮기는 게 일이니까. 자,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아까 내가 중심선을 잘 표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다시 선의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중심선으로 하나로 잘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체를 2배를 방금 키워놨으니까 선의 길이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러니 아까 우리는 M5 여기에서 이 선에 개별 LTS를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얘는 0.2에서 출발을 하기에는 선이 조금 기니까 이게 2번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있잖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는 0.4에서부터 출발할게. 2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한 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MI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 원본에 있는 보조선까지 다 잡은 상태로 중심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다 그렸으면 이제 우리는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는 치수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제가 한번 치수를 넣어 보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너무 조그마죠? 왜?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도화지를 3배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그러면 치수의 크기도 몇 배가 일단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im 스케일 3 키워주셔야 이런 식으로 치수가 크게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 우리가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중심선이 이제 가장 끝선이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치수를 띄워놓고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치수를 입력하기 위한 치수 보조선을 하나 뽑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X라인 있죠. X라인으로 H가 가로선이었어요. 여기서 중심선, 내가 뽑은 중심선보다 살짝 띄워서 이렇게 하나를 보조선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X라인에 이번엔 세로 V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치수를 뽑고자 하는 위치 있죠. 거기에 대한 치수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선을 가지고 내가 뽑은 보조선의 교차 지점 있죠. 그 지점을 가지고 치수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치수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뽑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치수선들은, 보조선들은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치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치수를 뽑을 때 여기 떨어지는 폭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치수를 뽑을 때 이런 간격도 다 지정을 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희는 아직은 조금 기초 단계니까 그래도. 자, 어떻게? 내가 뽑은 중심선보다 조금 띄워서, 살짝 띄워서 보조선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선을 가지고 내가 치수를 뽑을 지점을 이런 식으로 먼저 교차 지점을 만든다 생각하고 보조선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는 안에서 바깥으로. 자, 지금 제가 치수를 입력하니까요. 치수 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밖으로 빠지죠. 이럴 때 조절할 수 있는 게 dim 변수였습니다. dim tix. 자, on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저는 업데이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im 변수는 바로바로 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주시고 보조선으로 뽑아놨던 선들은 바로바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잘못 뽑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요. 반대쪽도 자, 역시나 X라인 V 이용해서 내가 뽑은 중심선보단 살짝 띄워서 하나, H 이용해서 내가 치수를 뽑아야 되는 위치, 내가 치수를 뽑아야 하는 위치를 잡아서 치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수는 뽑아주시면 됩니다. 선은 바로바로 지워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X라인 H. 그래서 내가 뽑은 중심선보단 살짝 밖에다가 V 이용해서 치수를 뽑아야 되는 위치. 교차되는 부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잘못 뽑은 데는 바로바로 지워주시고요. 자, 치수 잡아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시작점은 동일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차 지점, 동일한 교차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요 시작 라인이 딱딱딱딱 맞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반지름 값을 넣어볼 건데요. 요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dim TUFL은 오프, dim CEN은 0. dim TUH는 on. 자, 조건이 붙어요. TIX는 on인 상태로는 TOH가 안 먹습니다. 자, 여기서 치수 보시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도 다른데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일단 뽑아 놓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7-라는 말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치수를 입력한 문자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문자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7-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체크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값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여기 값도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쪽도 하나 이렇게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4 있는 지점에 요 선이 없는 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방금 저희가 요 R값을 입력할 때 치수선을 없애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래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dim TOFL on으로 바꿔주시고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거나 다시 입력하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나오냐? 48로 나옵니다. 왜? 내가 물체를 2배를 키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실제 크기는 48이지만 치수는 절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입력이 됐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죠. 이게 dim LFAC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반을 줄여서 입력해줘. 엔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얘도 똑같이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뽑아볼까요? V 이용해서요. 이렇게 뽑으시면 반값이 줄어든 상태에서 입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끝을 잘 맞춰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지울 거는 바로바로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HV 이용해가지고요. 적당히 뭐 보는 대로 원하시는 형태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부터 주면은 이쪽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조금 더 안쪽에서 입력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도요. X라인 이용해서 요거는 그냥 가볼까요? 여기서 살짝 띄워서 여기 하나, 여기서도 살짝 띄워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스냅에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얘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보조선을 뽑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이렇게 뽑아주시고 여기 하나. 교차되는 부분이 주변에 있을 때는 확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 하나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찍어버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옮겼을 때 보조선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조선이 없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찍어 주셔야 무브로 옮길 때 보조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치수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를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만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글을 쓸 때는 반드시 기본 글꼴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 일단 들어가셔가지고요. 에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글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는 거와 출력됐을 때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굴림으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서 나와 주시면 되고요. DT로 쓰시든 T로 쓰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글씨 크기는 몇으로 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도면을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역시나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보기 좋게 쓰는 부분인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냐면, 자, 이 글씨는요, 2.5mm를 기준으로 쓰시고요. 얘는 흔히 말하는 제목 글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2배 크기인 5mm를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배 한 거예요? 도화지를 3배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얘는 2.5 곱하기 3이 되는 7.5mm로 입력을 하시고, 얘는 5mm에 3배가 되는 15mm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내가 도화지를 3배 했어 라는 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크기가 있을 때 일반적인 글씨는 2.5mm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제목 글씨는 2배 키운 5mm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지금 현재 도화지를 3배 키운 상태이므로 2.5mm에서 3배가 커진 7.5mm가 기본 글씨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목은 5mm에서 3배가 되는 15mm, 이걸 제목 글씨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먼저 쓰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DT 일단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자, 높이는 카세트 테이프를 먼저 쓸까요? 그러면 5, 3, 15가 되는 거죠. 0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쓰는 겁니다. 자, 라인 이용을 해가지고 적당히 선을 하나 여유 있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의 위치는 너무 선에 붙으면 안 되고요.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얘는 어떤 느낌을 위주로 주시냐면, 우리가 치수에서 이게 치수선이고 얘가 치수 문자죠. 여기에 떨어지는 이 느낌을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브를 이용을 해서 살짝 내려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피 이용하셔가지고요. 그대로 얘는 SC AL이 1:3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 자, 저는 DT로 썼죠. DT로 썼을 때도 이 프로퍼티스 창이 필요합니다. 왜? 높이, 크기를 지정을 하려면 얘가 필요한 거죠. 얘는 7.5야 엔터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SC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절반을 줄여주셔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이 선 밑에를 기준으로 내가 그리는 이 길이 선 있죠. 여기에 끄트머리에 가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적당히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원의 크기도 중구난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크기가 내 문자의 제목 크기를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작업을 할 때, 자, 얘 글씨 크기 몇 주셨어요? 15 주셨죠? 얘는 R 값을 제목 글씨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예쁘게 들어갑니다. 라인 이용하셔가지고 선 하나 그려주시고 정리 하나 해주시고요. 무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치 잡아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어떻게 얘는 R 값을 몇을 준다? 제목 글씨 크기만큼 주시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R 15 주시면 돼요. 자, 얘가 만약에 30으로 쓰였어요. 그럼 얘는 몇으로? R 3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문자 레이어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선이 너무 길게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타이트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얘는 정해진 길이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보시면서 너무 길면은 당연히 별로죠. 너무 타이트해도 별로예요. 적당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스트레치 S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조금 조절을 해 가면서 제목 글씨는 그 선의 중간 지점으로 잘 보내주시면서 도화지 전체적인 위치에 잘 들어가게 예쁘게 맞춰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진행한 예제는 CAD 기초부터 중급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체를 그리기 위한 기본 명령어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도화지 배율에 맞춰서 선 간격, 치수 스케일, 문자 크기, 그리고 치수 형태를 조정하는 치수 변수까지 이 모든 요소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면을 제대로 작성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연습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건축 도면에서 사용하는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와 같은 도면을 이해하고 직접 그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복습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그린 도면을 한번 출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